저는 항상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그다지 믿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사건은 저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밤늦게야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도시는 어느새 고요해졌고 기숙사가 있는 산기슭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기숙사가 위치한 그 산은 오래전부터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기숙사로 향하는 길목에 다다랐을 때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학생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묘해져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에 가로등이 있어 그 불빛으로 인해 멀리까지 볼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기숙사에 무사히 도착하자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저희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복도에는 불빛이 희미해 그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있는 저희 방으로 가는 동안 무언가 저를 주시하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에 도착한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벽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문을 긁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불을 켜려 했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상태로 저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눈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거울 속에는 분명히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고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제야 불을 켤 수 있었고 주변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방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 학기를 마치고 다른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게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괜히 오래된 기숙사는 피해라는 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던 지수는 얼마 전부터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에서 그녀는 항상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그곳은 오래된 폐가였다. 밤마다 같은 시간에 그 꿈을 꾸게 되었고 꿈속에서 그녀는 폐가의 어둡고 좁은 복도를 걸어다니며 무언가에 이끌렸다. 하루는 너무 생생해서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등이 서늘했다. 그녀는 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 같았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길 바랐다. 하지만 밤은 계속되었고 꿈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녀는 그 꿈속에서 점점 더 깊숙이 폐가 안으로 들어갔고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다. 도와줘. 여기야. 그 날카로운 속삭임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 지수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수민을 찾아갔다. 수민은 영적인 데에 조금 관심이 있었고 그쪽에 대해 꿰뚫고 있다고 자부하는 친구였다. 수민은 지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번 가보자. 어쩌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 수도 있어. 혼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는 게 안전할 거야 라고 말했다. 아직 믿기 어려웠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폐가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 주말 두 사람은 지수가 꿈에서 본 폐가를 찾으러 나섰다. 다행히 폐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그 집은 버려진 지 꽤 오래된 듯 보였고 주변엔 아무도 살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다.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복도가 눈앞에 펴졌고 지수는 자신의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꿈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복도를 따라 걸었고 수미는 그녀의 바로 뒤를 따랐다. 복도의 끝에서 그들은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은 온통 먼지가 쌓여 있었고 햇빛이 비치자 공중에 먼지가 흩날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살짝 밀어보니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 뒤로는 낡은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다. 지수는 꿈속에서 그녀가 지하실로 내려갔다는 걸 기억했다. 망설임과 두려움을 억누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디뎠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 속삭이는 소리가 점차 의식을 차지했다. 도와줘. 제발. 지하실은 거의 불빛이 들지 않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수미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켰고 그들의 앞을 밝혀주었다. 지수는 손전등 불빛이 닿는 바닥을 살펴보았다. 거기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가까이 다가가 글씨를 읽으려 했고 글씨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가 내 안식처. 상당히 불길한 느낌의 소름이 돋은 지수는 급히 일어났다. 바로 그때 지하실의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고 고요를 깨고 나타난 그것은 그들의 시야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물체를 갖지 않은 듯 텅 비어 있었다. 박동 소리가 귀를 때릴 정도로 심장이 뛰었고 지수는 다시는 뒤돌아볼 겨를 없이 뛰쳐나왔다. 수민이 뒤따라 나오며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집을 나와 한참을 달리고 난 뒤에야 두 사람은 멈췄다. 숨을 고르며 한숨을 내쉰 후 말을 꺼낸 것은 수민이었다. 그게 뭐였던 거야? 그날 밤 지수는 다시 한번 꿈을 꿨다. 그러나 이번 꿈은 달랐다. 폐가가 아닌 어느 평화로운 정원 속에서 자신이 서 있는 꿈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선 그 노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말했다. 고마워. 이제 난 안식할 수 있어. 그날 이후로 지수는 더 이상 같은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경험이 그녀에게 남긴 잔상은 오래갔다. 그 마을에는 더 이상 폐가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집이 지어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전설처럼 이 이야기를 가끔씩 꺼내곤 했지만 폐가에서 도망쳐 나온 후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작은 원룸을 구했다. 복잡한 서울 도심 속 어딘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오래되고 낡은 외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교통편이 좋아 그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첫날 벽지가 약간 뜯겨 있고 군데군데 습기, 자국이 보이는 등 낡은 부분이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워있으면 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는 내 방, 그것도 벽 안에서 나는 듯했다. 귀 기울여 들어보면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처럼 희미하고 낮은 소리였다.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한심시키려 했지만 이상한 점은 꼭 새벽 2시 즈음에만 그 소리가 났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고 벽에 귀를 댔다. 그 소리는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희미한 빛이 벽 틈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발견했다. 이럴 수가 없었다. 벽은 두께가 꽤 두터운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어 빛이 새어 들어올 틈이 없어야 했다. 이후로 며칠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리는 반복되었고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어느 날은 그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던 나는 아파트 관리실에 알리고 그 벽이 있는 방향의 구조를 알기 위해 건물의 도면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벽은 양옆으로 방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통로가 없는 죽은 벽이었다. 점점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나는 결국 전문가를 불러 집 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전문가가 온 날 그는 벽 안을 특수 장비로 검사하더니 진지한 얼굴로 벽 뒤에 빈 공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고 결국 벽의 한 부분을 뜯어보기로 했다. 벽이 뜯겨지자
너무나도 오래된 작은 비밀방이 나타났다. 그 공간은 먼지와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중앙에는 낡고 다른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놀랄 만큼 섬뜩하게도 인형의 입이 움직이며 나지막히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인형을 이곳에 놔둔 것도 의문이었고 그로 인해 벽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그 소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다시는 그 건물 주변을 찾지 않았다. 그래도 매일 밤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내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 그 신비로운 공간에 있던 인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의 답은 영영 알 수 없지 않을까 싶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민규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늘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나마 고향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마을은 작고 아늑했으며 주민들도 서로 가족같이 지내는 따뜻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희미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것은 마을 외곽의 오래된 폐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집은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었고 그 후로 여러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창문에 이상한 그림자가 아른거린다거나 집 주변에 시체 없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주민들은 그 집을 멀리했고 깊이 장소처럼 여겼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민규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어느 흐린 날 저녁, 민규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들 모두는 농담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집은 예상한 대로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정원은 잡초로 무성했고 외벽은 풍화로 인해 금이가 있었다. 그들이 집 내부로 들어섰을 때 삐걱거리는 바닥과 먼지 쌓인 가구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방들은 텅 비어있는 듯했지만 어딘가 기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민규는 친구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1층을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때 갑자기 친구 중 하나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고 바른 일기장이었다. 호기심에 찬 그들은 그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이 집에 살았던 이전 거주자에 대한 것이었다. 그 사람은 외로운 삶을 살았고 그 외로움이 점점 관계로 변해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점점 일기 내용은 어두워졌고 어느 날부턴가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망칠 수 없어. 그들은 날 보고 있어. 라는 메시지로 끝나 있었다. 이쯤 되자 친구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민규도 느껴지는 공포를 애써 외면하려고 했지만 묘한 냉기가 그들의 등에 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기장을 내려놓고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막 문을 나서려는 찰나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순간 얼어붙었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발자국은 점차 가까워져 갔고 그들은 무언가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를 확실히 들을 수 있었다. 패닉에 빠진 친구들은 우왕좌왕했지만 민규는 침착하게 창문을 통해 탈출하기로 했다. 집안의 냉기가 갑자기 더 강해졌고 그들은 긴박하게 창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밖으로 나와 돌아보니 창문 안에서 그들을 빤히 쳐다보는 희미한 형체가 있었다.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마을로 달려갔고 마침내 마을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까지 계속 달렸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그 집 근처에도 가려 하지 않았다. 비록 성인이 되어 도시로 돌아간 후에도 그날의 공포와 그들이 느꼈던 싸늘한 시선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민규는 그 일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때때로 호기심은 가장 위험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 폐가의 전설은 여전히 그 마을에서 회자되며 새로운 괴담의 씨앗이 되었다.